5강 육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육친은 사주팔자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설명을 했는데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다루는 과정이다 보니 육친에 대해서는 맛만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육친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육친으로 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육친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사주팔자를 제대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육친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행만 알면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우선은 오행과 천간열자, 지지 12자만 알면 간단하게 사주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쉽게 사주풀이가 가능할까요? 궁금할 수도 있을 텐데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주풀이에는 많은 이론이 필요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알고 보면 별로 알아야 할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때마다 더 알면 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건 오행과 천간과 지지만으로 어떻게 사주풀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주풀이가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인 것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보면 어려운 말들을 참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 지레 어렵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전 시간에 보았던 사주팔자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토가 4개입니다. 그리고 목이 3개가 있습니다. 정화가 하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화가 다른 오행의 기운에 비해서 무척 약해 보입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오행의 상생, 상극에서 알게 된 것을 적용시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화는 목이 생해지고 있습니다. 자, 목생화입니다. 그리고 토는 화가 생해지고 있습니다. 화생토입니다. 자, 목에서 받은 걸 토에게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생화, 화생토 하면 된 것 아닌가요? 자, 간단하게 이 사주팔자는 그렇게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목생화, 화생토. 그게 어쨌다고 궁금해지시죠? 자, 여기서 화가 목에게 기운을 받고 있고 토에게 기운을 뺏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설기한다고 합니다. 기운을 뺏긴다. 생을 받고 기운을 뺏기고 그러면 화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 화가 혈관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큰 기운이 확 들이닥쳤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큰 토의 기운에 확 기운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자, 또 어떤 상황이 되실지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화의 처지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관이라고 했을 때 이 화는 목이 확 들이칠 때 욱 하고 쓰러질 수 있고 토가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기운이 쭉 빠져서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기운이 쇠할 때 쓰러지게 되죠. 혈관을 무엇인가가 확 압박할 때 쓰러지게 되죠. 이 사주팔자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팔자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기가 언제가 될까요? 그런 거를 예측해 보는 것이 바로 사주풀이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행하게 될 육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정화의 육친은 무엇인지, 이 또 목의 육친은 무엇인지, 토의 육친은 무엇인지, 그래서 요 약한 정화가 어떤 작용을 하게 될 것인지 요런 부분을 육친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육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서 육친은 오행의 상생, 상극 작용을 토대로 해서 비슷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행이 서로 생하고 서로 극하듯이 육친의 관계도 역시 그렇게 생하고 극하는 관계입니다. 육친이라는 건 일단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게 육친이냐 하면, 자, 지장간 육친이라는 게 있고 천간 지지 육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오행을 보면 갑인, 년, 정묘, 월, 무진, 일, 기미, 시에 태어난 이런 사주의 육친은 바로 갑은 편관, 인은 편관, 정은 정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묘는 정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는 비견이라고 되어 있고 지는 비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는 겁재이고 미는 겁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토일간입니다. 일간은 무토일간입니다. 무토일간. 그런데 옆에 비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토일간은 지금 비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일간이라고 사용하지 비견이라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일간이기 때문입니다. 일의 천간이다 해서 일간입니다. 일의 지지면 일지라고 합니다. 월의 천간은 월간이라고 하고 월의 지지는 월지라고 합니다. 연의 천간은 연간이라고 하고 연의 지지는 연지라고 합니다. 역시 시도 시간, 시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갑이는 연주라고 하고 연의 기둥이라는 말입니다. 정묘는 월주라고 하고 월의 기둥이라는 말이고요. 일주는 무진을 일주라고 하면서 일의 기둥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주는 기미가 시주인데 시의 기둥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기둥 8자를 사주 8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연간, 연지, 갑인입니다. 갑인인데 둘 다 편관이고 편관입니다. 그리고 정묘, 위에는 정은 정인이고 묘는 정관입니다. 같은 목인데 여기 같은 지지를 보겠습니다. 지지의 연지와 월지를 봤을 때 인과 묘는 같은 목임에도 불구하고 인은 편관이라고 하고 묘는 정관이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서로 육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오행이라도 편관과 정관이 있습니다. 편관과 정관이 있습니다. 편관, 정관. 어떤 게 편관이고 어떤 게 정관인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육친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간, 지지, 육친이라고 합니다. 육친이라는 말이 이런 편관, 정관, 정인, 정관, 비견, 겁재 이런 것을 육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장간 육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지지, 인묘, 진미 안에 지장간이 무병갑, 인은 무병갑이 있고 묘는 갑을이 있고 지는 을계, 무가 있고 미는 정을기가 있는데 이 지장간이라는 것도 지지 안에 들어있는 천간이다 해서 또 이 지장간들도 각자의 육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보면 여기 갑이 편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친이. 그러면 여기 지장간도 갑을 보겠습니다. 갑은 편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갑도 역시 편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관인데 그러면 같은 목인데 을은 정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을 정관이라고 되어 있고 을 정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지지의 묘가 정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편관이니까 갑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묘는 을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은 인이고 묘는 을과 연결이 된다. 연관이 된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고요. 갑과 을의 차이점은 뭐냐면 갑을이죠. 갑은 양이고 을은 음입니다. 인묘죠. 인은 양이고 묘는 음입니다. 자, 양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갑을 음양이 틀리고 인묘가 음양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음과 양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 다른 음양. 사람으로 말하면 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성. 그리고 갑과 인은 같은 편관입니다. 이건 동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수월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보시면 비견. 자, 일간은 무토일간입니다. 무토일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육친은 구성이 되어집니다. 무토일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무토일간을 생하느냐, 무토일간에서 생해 주느냐, 서로 생과 극의 작용에 의해서 육친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무토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무토일간을 생해 주는 것을 정인이라고 하고 토일간이 생해 주는 것을 식상이라고 합니다. 자, 밑으로 설명 다시 해보겠습니다. 천간지지 육친에서 보면 무토일간, 아까 무토일간이 비견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비견. 그런데 자, 위에서 보면 다시 위에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토가 무토가 있습니다. 천간에 무토가 있고 요게 기토가 있습니다. 천간에는 지금 무토와 기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열자가 천간이라고 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갑을은 목이고 병정은 화입니다. 무기는 토입니다. 경신은 금이고요. 임계는 수입니다. 그러면 갑을, 병정, 무기 이 토가 천간의 토가 두 개가 다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는 양이고 기는 음입니다. 음양 관계라는 것입니다. 갑이 양이고 을이 음이고 병이 양이고 정이 음이고 무가 양이고 기가 음이고 경이 양이고 신이 음이고 임이 양이고 개가 음입니다. 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갑이 양, 을이 병이 양, 정이 무가 양, 기가 경이 양, 신이 임이 양, 개가 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녹색 표시가 지금 있는 부분이 다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갑, 병, 무, 경, 임 다 양의 오행입니다. 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하면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앞에 편자가 붙습니다. 편자가 붙습니다. 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앞에 편자가 붙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친 중에는 비견, 겁재라는 게 있습니다. 비견과 겁재가 있고요. 비견과 겁재를 생해주는 것을 정인과 편인이라고 합니다. 편인과 정인이라고 합니다. 비견, 겁재가 생해주는 것을 식신,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신, 상관이 생해주는 것을 편재, 정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재, 정재가 생해주는 것을 편관, 정관이라고 합니다. 편관, 정관이 생해주는 것을 편인, 정인이라고 합니다. 자, 편이 나왔고 정이 나왔습니다. 편인, 정인,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편관, 정관, 편재, 정재 이렇게 나왔는데 딱 하나 식신, 상관만 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편이 들어가고 정이 들어갑니다. 자, 비견을 기준으로 해서 비견을 생해주는 것을 편인, 정인이라고 합니다. 일간인 비견을 생해주는 것을 편인, 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간과 같은 음양일 때 생해주는 것이 일간과 같은 음양일 때를 편인이라고 하고 일간과 음양이 틀릴 때를 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간이 생해주는 것을 식신과 상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간과 같은 음양일 경우에는 식신이라고 하고 일간과 다른 음양일 경우에는 상관이라고 합니다. 또 식신, 상관이 생해주는 것을 편재, 정재라고 하는데 식신과 같은 식신이 생해주는 같은 편을 편재라고 합니다. 음양이 같은 거 편재라고 하고 식신이 생해주는 음양이 다른 것을 정재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음양이 같은 것을 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음양이 다른 것을 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갑이 일간이라면 병은 목생화니까 병이 식신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일관이니까 병이 식신이 되겠죠. 그러면 일간이 생해주는 것을 식신상관이라고 했습니다. 일간이 생해주는 음양이 같은 것을 식신이라고 하고 음양이 다른 것을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이 일간이라면 목생화 생해주는 것 같은 편입니다. 같은 음양입니다. 그럴 때 병이 바로 식신이 되는 것입니다. 식신. 그리고 정이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일간일 때 병이 식신이고 정이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이 일간일 때 식신상관이라고 했습니다. 식신상관이 생해주는 것을 편재, 정재라고 합니다. 식신상관이 생해주는 걸 편재, 정재라고 하는데 여기서 병이 식신이라고 했습니다. 자, 갑이 생해주는 음양이 같은 것을 식신이라고 했고 갑이 생해주는 음양이 다른 것을 상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신, 이 병이라는 식신이 또 생해주는 이 병이라는 식신이 생해주는 것은 바로 토입니다. 토. 그죠?
병이라는 식신이 생해주는 같은 편, 음양이 같은 것은 토입니다. 병과 음양이 같죠. 토, 양간이니까. 병과 음양이 같은 토가 바로 편재가 되는 것입니다. 식신상관이 생해주는 것을 편재, 정재라고 했으니까 식신이 생해주는 같은 편, 무토가 바로 편재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생해주는 다른 음양이 다른 편, 음양이 다른 편이 아닌 정이죠. 정재를 바로 기토가 정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생해주는 오행은 토인데, 여기서 토가 무토가 나왔을 때는 이것을 편재라고 하는 거고, 이 재는 바로 요 갑의 입장에서 일간이 갑일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육신입니다. 갑이 일간일 때 바로 일간이 생해주는 것을 식신이 생해주는 것을 재성이 생해주는 것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식신이 생해주는 같은 편, 음양이 같은 것을 편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재가 생해주는 음양이 같은 편을 편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편관이 생해주는 음양이 같은 편을 편인이라고 합니다. 편인, 같은 편, 음양이 같은 편이다. 그래서 편인이라고 합니다. 음양이 같은 편이라는 거지 성격이 같은 편이라는 건 아닙니다. 성질은 틀립니다. 편끼리는 서로 정이 없기 때문에 앙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앙숙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음양이 다른 편, 이성이죠. 이성이 오히려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끼리는 잘 안 싸웁니다. 그냥 애틋합니다. 이성끼리는 서로 생작용이 많고요. 동성끼리, 그러니까 편이라고 들어간 이 편인, 편재, 편관, 이런 편을 만났을 때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싸우기를 잘한다는 거죠. 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이 있으려면 정인, 정관, 정재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재, 정인관, 정인은 좋은 작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편인, 편재, 편관, 안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됩니다. 성격을 구분할 때도 육신을 가지고 사주의 주인공의 성격을 판단하게 되는데, 편자가 들어갔을 때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안 좋은 말이 많이 나옵니다. 편자가 들어가면 안 좋은 말이 많이 나오고요. 정자가 들어가면 바른 말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를 정자를 써서 정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인, 인자하다 할 때 인을 생각하셔도 되고요. 온화하다 할 때 인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인이라는 거는 바르게 인자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인이라는 거는 좀 삐뚤어지게 인자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재라는 거는 바르게 재물을 얻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편재라는 말은 편법을 써서 재물을 얻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관이라는 말은 관을 이용을 하되 정도를 가지고 정도를 걸으면서 관을 이용한다라는 거고요. 편관이라는 말은 관을 이용해서 자기 실리를 취하거나 할 때, 그럴 때 편관이라고 사용하게 됩니다. 착복을 한다, 관직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득을 취한다, 이런 경우는 좀 편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력 행사를 한다, 관을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한다, 권력을 휘두른다, 이럴 경우에도 편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관은 올바르게 관직 생활을 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수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인, 편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인은 바르게 내 편, 나를 생해주는 건데, 육신으로 봤을 때, 사람으로 봤을 땐 정인은 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편인은 뭐냐 하면 계모나 의붓 엄마, 의붓 아버지,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편인이라고, 정인이라고 하면 인성은 주로 어머니를 뜻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일간이 나라는 육친이라고 했습니다. 비견은 나라고 했습니다. 나라는 육친을 생해주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어머니, 부모님, 그것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수라고 합니다. 편인, 정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해주는 것, 내 식솔, 내 가족, 식신입니다. 내가 생해주는 식솔을 식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해주는 또 식솔이 있는데, 내가 생해주긴 하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별로 나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식소를 상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이라는 말을 쓰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편식, 정식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한다면 편식은 안 좋은 쪽으로 가야 되고 정식은 좋은 쪽으로 가야 하는데 식신과 상관은 그 반대입니다. 식신은 내가 생해주는 좋은 의미의 그런 식솔이고 상관은 상처를 주는, 관에 상처를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글자를 잘 보시면 상처 상자에 관직 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직장을 가지는, 내가 관에 있는 이런 부분에 상처를 주는 그런 식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만약에 나와 엉켜 있을 때는 이 식솔로 인해서, 식솔이라는 건 내가 고용하고 있는 아랫사람, 종업원, 고용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직장 생활이 어려워진다. 이 상관은 부하 직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하 직원으로 인해서 내가 직장 생활이 곤란해진다. 이럴 때 바로 사용하는 그런 육친이 바로 상관입니다. 관에 상처를 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여기는 편과 정을 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식은 좋은 의미의 식솔이고 상관은 안 좋은 의미의 식솔이기 때문에 여기서 편과 정을 쓰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제,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은 바로 이 편자가 들어갔을 때는 좋은 의미 쪽으로 쓰이진 않고요. 정자가 들어갔을 땐 바른 의미로 쓰인다고 해서 편제, 정제,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일간이 비견이라고 했습니다. 일간이 비견입니다. 여기서 볼 때는 무토일간입니다. 무토일간이 비견이라고 했습니다. 비견인데 기토일간은 겁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견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사주 구성상 나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겁재는 나와 형제지간이나 나의 친구관계 그런 구성을 겁재라고 합니다. 그러니 무토가 비견일 경우에는 기토가 겁재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역시 천관과 마찬가지로 지지도 그렇습니다. 지는 비견이고 미는 겁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토라고 해서 다 비견이고 다 겁재이고가 아니라 음양이 같을 때는 비견이 되는 것이고 음양이 다를 때는 겁재가 되는 것입니다. 일간이 무토일 때 이건 지금 양간입니다. 일간이 무토이면 양간입니다. 그런데 지지가 토가 양토이면 비견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음토이면 겁재가 되는 것일 것입니다. 자, 양토가 비견이고 음토가 겁재였듯이 지지도 역시 양토는 비견이고 음토는 겁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진이 양이고 미가 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밑에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같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다 양을 지금 녹색 이 표시는 다 양입니다. 지금 양의 오행을 다 녹색 표시로 한 것입니다. 아까 진이 양이라 그랬습니다. 진이 양입니다. 그러니 비견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 아까 음이라고 했습니다. 미토가 음입니다. 그러니 겁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토가 양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무일간이었습니다. 무토가 양일간이고 이 무토는 비견입니다. 기토가 음일간입니다. 기토는 겁재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양일간, 일간에서 봤을 때 양의 오행은 다 비견, 같은 오행이다. 같은 토였을 경우에는 비견이 됩니다. 음양이 다른 토였을 경우에는 겁재가 됩니다. 그리고 생해주는 것이 일간이 생해주는 것 식신 상관이라고 했습니다. 음양이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고 음양이 다른 경우에는 상관입니다. 그리고 식신 상관, 식신이 생해줄 때 음양이 같은 재성은 편재라고 하고 음양이 다른 재성은 정재라고 합니다. 자, 일간이 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신은 병이 되는 것이고요. 편재는 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관은 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인은 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편입니다. 편인데 식신과 상관만 편과 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간인 갑은 비견이 되는 것이고 비견과 형제나 친구지간은 겁재라고 했습니다.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것이 바로 육친관계입니다. 이 육친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사주풀이가 됩니다. 이 육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숙지를 하시고 음양이 같을 때는 편이다. 음양이 다를 때는 정이다. 이 부분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비식재관인 이렇게 비겁, 비경겁재, 식신상관, 재성, 편재정재, 관성, 편관정관, 인성, 편인정인 이렇게 5가지가 계속 돌고 돕니다. 비식재관인 하고 외우셔야 합니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알게 되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외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오행의 음양이 같으면 편이고 음양이 다르면 정입니다. 자, 요 녹색 표시된 요 천간과 지지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갑에서 시작했을 때 일간이 갑일 때 병, 정, 경, 임 식신, 편재, 편관, 편인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병이라면 무가 식신이 될 것이고 경이 편재가 될 것이고 임이 편관이 될 것이고 갑이 편인이 될 것입니다. 자, 아까 무토가 일간이었습니다. 무토가 일간이었을 때는 경이 식신이 될 것이고 임이 편재가 될 것이고 갑이 편관이 될 것이고 병이 편인이 될 것입니다. 경이 일간일 경우에는 임이 식신이 될 것이고 갑이 편재가 될 것이고 병이 편관이 될 것이고 무가 편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생해주고 하면서 도는 이런 관계가 바로 육친관계입니다. 자, 갑이 일간일 경우에는 자가 뭐가 될까요? 그럼 자는 수입니다. 수생목입니다. 그럼 목을 생해주는 것은 편인입니다. 지금 자는 녹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편이라고 했습니다. 이 녹색 표시는 같은 편입니다. 그러면 자는 편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육친을 파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